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다음 주 전략 관심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죠. 아무튼 요거 한번 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다음 주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FOMC나 여기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수치가 나오거나 뭐 혹시라도 FOMC에서 0.7% 임금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종 목표 금리가 더 많이 뭐 6%대까지 올리겠다는 이런 황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잠깐 패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러시아 핵무기 사용이 이거에 이것도 리스크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큰 리스크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큰 패닉이 올 수 있다. 주식시장에 완전히 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잘하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거 나오죠. 9.11 테러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한 거. 그거보다도 훨씬 큰 폭락이 나올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이거는 핵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뭔가 이슈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악재, 전 세계의 악재라는 거죠. 처음이 중요하지. 한번 뭔가를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우려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확률이 완전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리스크가 없어지려면 빨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휴전이나 아니면 종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게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스크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지금 푸틴이 뭔가가 이렇게 작전을 꾸미는 것 같다라기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무튼 이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종류가 어느 일정이 딱 지나면은 그냥 리스크가 해소되는 뭐 결정이 나는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 있는 이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뭐 예를 들면 FOMC는 어느 날짜에 딱 끝나잖아요. 이거에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러시아 핵무기처럼 지금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휴전이 언제 될지. 얘가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라는 이런 거에 지금 우리는 좀 공포가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이 긴 거하고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딱 하는 거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이 리스크를 이게 급락하는 게 너무 무서워. 난 이거를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뭐 핵무기를 사용했어? 뭐 악재는 악재지만 예전에 9.11 테러도 그랬지만 이게 내려갔다가 10년이나 몇 년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더라. 그 안에는 5년이나.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리스크 관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끌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시하고 하실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리스크 요인이 있을 때는 현금 보유는 필수입니다. 일정의 현금 보유는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락이 나오면은 기회가 오거든요. 기회가. 여러분들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폭락이 왔을 때 그때 어, 공포에 사서 이렇게 지금 수익을 드시는 거죠. 이래서 여기에서 부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폭락이 오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때는 현금 보유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은 현금을 얼마나 보유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은 주식의 비중과 현금 보유 비중에 따른 전략이 틀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자, 현금 보유가 많고 주식은 난 10%, 20% 리스크를 상당히 관리하면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주식조차도 괜찮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차트 안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려서 그냥 끌고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그거는 100%는 없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죽어서 이렇게 하는데 현금 보유를 뭐 80%를 하고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차트가 살아있거나 뭔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현금 보유를 80% 하고 주식을 10%, 20% 이렇게 하죠.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20%의 주식을 보유를 하시고 80%가 뭐 현금일 때는 급락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끝날 때쯤 그 다음에 이렇게 신호가 나오죠. V자 신호.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금 보유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50% 이상 많게는 뭐 80%, 많게는 뭐 100%도 갖고 계시겠지만 현금 보유 비중은 항상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상당히 간단한 거지만은 근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이거가 간단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 많으신 분들은.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이 이슈가 결정이 되는 이런 리스크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전날에 종가에 아니면 전전날에 이렇게 조금씩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오기 전, 한 2, 3일 전부터 얘네가 조금씩 세력들은 뭐 팔거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흔들거나 일단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번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좀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날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 뭐 50%를 팔던 아니면은 이 전날에는 적어도 50%를 팔아가지고 하프앤하프 전략이죠. 보유 비중을 50%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50%를 덜어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스크가 끝나고 나면은 뭐 좋게 끝날 수도 있고 나쁘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게 끝나면은 여기서 또 여기서 사게 되면은 요거 물론 이 수익률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초가나 아니면 시초가에서 잠깐 눌러줄 때 이럴 때 매수를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이 있고요. 만약에 얘가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50%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차트 좋은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마무리될 때쯤 얘가 반등 시점에서 여기에서 다시 50%를 사시는 전략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욕심 많으신 분들은 이걸 왜 못하냐면요. 만약에 여기에서 50%를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좋게 나오면요. 여기에 욕심 많으신 분들은 아 어저께 팔지 말걸. 그랬으면 수익률이 좋은데 정말 이렇게 왜 팔았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분은 여기에서 50%를 팔아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안 팔았을 때 여기에서 하락이 급락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후회하냐면 어저께 좀 팔걸. 좀 팔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 미래를 아나요? 이 미래를 알면은 굳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래를 안다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음? 여기 떨어졌을 때도 만약에 팔았으면은 아, 팔지 않았으면은 팔걸 이거를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리스크에 대한 전략도 없으면서 이렇게 욕심만 많은 거죠. 다행히 이거를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팔았는데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내가 잘 맞췄어 이러지만은 언젠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는 어느 시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러시아 핵무기 이런 것처럼 종전이 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좀 이렇게 기간이 길잖아요. 만약에 이 기간이 길다라 그러면은 이 기간에 만약에 핵무기 사용이 자꾸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리스크는 난 너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종가 하프앤 전략입니다. 종가 하프앤 하프 전략이고요. 보시면은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종가에 이렇게 파시는 거죠. 50%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는요. 종가에 50%를 팔고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그냥 이게 올라가면은 그냥 이 50%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려오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 타점에서 내려왔을 때 50%를 다시 사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50%가 또 이제 올라왔을 때 다시 또 50%를 또 종가에서 또 파시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50%를 파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샀으면 그냥 올라가면 50% 그냥 냅두는 거죠. 이렇게 파동의 흐름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프앤하프 전략을 매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가 하프앤하프 전략.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있으면은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종목이 이렇게 우상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 이럴 때에도 일단은 하프앤하프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프앤하프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내려올 수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종가에서 팔았어요.
종가에서 팔았는데 다시 내려오면 또 잡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잡았는데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제 파는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또 팔아야 되는 거죠. 50%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같은 경우냐면 확실하게 저항선을 뚫어줄 때, 예를 들면 얘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선이 361선 계속 저항을 받는데, 얘가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는데 이렇게 뚫어주는 경우, 이럴 때는 제가 전략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저항선을 뚫어주는 경우에는 제가 루닛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루닛을 보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여기 언저리에서 분석을 해드렸죠. 61선을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나의 전략은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탈하면 손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잡는다라고 전략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61선을 이렇게 저항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초가가 61선을 이렇게 올라서요. 올라서면은 나의 전략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올라갈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만약에 반반 전략을 했다 하더라도 시초가에서, 만약 얘가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시초가에서 일단은 사야 되거나 아니면 요 61선 근처에서는 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항하던 반반 전략을, 하프앤하프 전략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항선을 뚫을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을 이렇게 채워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랬었고요. 현대로텐도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린 종목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프앤하프 전략을 세웠다 해요. 여기서 종가에서 팔았다 그러면, 근데 이 저항을 받던 61선을 강하게 뚫어줬어요. 갭으로 뚫어서 했을 경우에는 61선 근처 이렇게 내려오면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비중을. 왜냐하면 새로운, 여기까지는 같은 이 파동이지만 여기는 새로운 파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롭게 내가 올라갈 뭔가가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요 61선 근처 오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승 파동을 드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하프앤하프 전략을 또 해야 되겠죠. 그 리스크가 무섭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하프앤하프 전략을 하셔야 된다. 물론 추세 매매 못 하시는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가 무서우시면 그냥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갖고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내가 추세 매매를 좀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프앤하프 전략을 세우시면서 이거를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프앤하프 전략, 어느 기간이 있을 때는 여기서 하프앤하프 전략 하는데 종가에서 팔고 다시 싸지면 그걸 매수를 하시고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또 판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박스권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상향 추세다라 그러면은 조금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은 비중을 하프앤하프 전략보다는 좀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면 하프앤하프가 아니라 뭐 20%를 덜어내던가, 꼭 하프앤하프가 아니라더라도 만약에 우상향 추세에 있으면은 현금 보유를 가져가는데, 나는 만약에 8대 2에 여기 20%를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여기에서 또 나는 여기에서 보유 비중에 여기에서
50대 50은 좀 못해. 나는 성향이 욕심이 좀 있어서 한다라 그러면은 좀 긍정적이고 차트도 이렇게 좀 우상향으로 이렇게 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면은 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어 하면은 뭐 여기에서도 8대2 전략을 이렇게 덜어내는 전략을 8대2 전략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올라가는 추세가 좋다라 그러면 적어도 8대2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꼭 하프앤하프가 아니라도 내가 어느 정도 뭐 6대4 아니면 7대3 이런 식으로 내가 음, 관리를 하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하프앤하프 전략은 제가 리스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사용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것도 한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하시면서 요런 거를 연습해 두시면 리스크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내일부터 또 좋은 수익 나시길 응원하고요. FOMC 요거 결과를 좀 주목해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